AI 생태계의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은 애플이 항상 뒤늦게 제품들을 대중화될 때쯤 하나씩 그렇죠. 출시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빵빵빵 터뜨렸단 말이죠. 늦게 와놓고 저 잘해서 얄미웁죠. 또. 그쵸? 이게 한번 시장 분위기 보고 될 때쯤 팡 하긴 터뜨려서 잘 그렇죠, 됐단 그렇죠. 말이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고점이긴 한데 네. 더 생각해서 좀 오늘 밤에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소개를 안 해도 되나, 이제? 다 아실까요? 아니죠. 모르시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에 새로운 구독자분이 많아서 계속 인사를 해야 돼요. 네. 아, 맞아요. 엄청 급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영상 보실 때도 25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쨌든. 볼 때마다 쭉쭉 눌러가지고.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TV에서 일하고 있는 아나운서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팀쿡에 대해서,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주제를 또 누가 또 하였는지 참 타이밍이 또 정확하게 맞네요. 그러니까요. 누가 대단한 해야 것 같아요. 내가 누가 했는지 참 이게 참. 어쨌든 근데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 네. 그래서 딱 중요한 이벤트들이 나왔는데 또 주가까지 좋아오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AI가 언급이 되면서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나타내주는 표인데 아하. 위에 있는 기업일수록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기업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힘을 내지 못했던 기업들인데 그 아래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애플이 보이시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애플이 6월 13일 오늘 한때나마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네. MS를 제쳤고요. 무려 1년 동안 이 제자리를 지킨 애플이 WWDC 이후에 단 이틀 만에 시총을 3조 2,007억 원까지 올리면서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히스토리를 보면은 원래 올해 애플이 1등이었어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오더니 얼마 전에는 엔비디아한테까지 밀려서 애플에 3위까지 밀렸단 말이야. 근데 다시 이제 잠깐이지만 1등을 차지했다가 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MS가 뭐 다시 제자리를 찾긴 했지만 애플의 상승세는 무섭더라고요. 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래서 월가도 WWDC 이후에 애플의 AI 혁신 경쟁을 다시 한번 평가하기 시작했고요.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거는 애플이 이미 22억 개의 활성기기 그리고 앱 생태계가 있는 애플만의 그 에덴 동산이 있다라는 점이 굉장한 힘이다. AI 혁명의 진정한 대중화가 시작됐다라는 월가의 분석처럼 애플은 이제부터 AI 경쟁을 시작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정말 애플이 이제 나무에만 매달려서 그림의 떡이 되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들어갈지 아니면 이게 잠깐의 반등일지 너무 고민이 되는 이 시점인데요. 네.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애플을 알려면 그 주인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팀쿡이 어떤 분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WWDC 행사에서 우리가 이제 애플이 AI로 뭘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챗 GPT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많진 않은데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보여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전히 챗 GPT를 활발하게 많이 쓰는 분은 활발하진 않아요.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오면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AI를 체감하게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확산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애플 생태계죠. 네. 애플의 생태계에서 애플 기기를 안 사고는 못 버티고 그냥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 못 가도록 탁
잡아놓는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은 애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팀 쿡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잘 알려지진 않았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팀 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연봉 1,500억 원을 받은 사나이입니다. 전 사실 1억 원만 받아도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자, 팀 쿡 사실 근데 팀 쿡이 처음 이제 CEO로 영입이 됐을 때 그렇게 많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아, 과연 너가 잡스처럼 그만큼 혁명을 그쵸. 이뤄낼 수 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쿡의 존재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 일단 1996년 스티브 잡스가 망해가는 애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데 이때 잡스가 혼자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스카우트를 해오는데 그중 스카우트한 인물 중 하나가 팀 쿡이었어요. 아하. 처음에는 망해가는 회사를 내가 왜 가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쿡이랑 잡스랑 만났는데 쿡은 단 5분 만에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잡스에게. 그래서 이 회사를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된 것이었다. 라고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잡스의 눈이 굉장히 정확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애플이 망해가고 있을 때 잡스 뒤에서 애플을 살리는 1등 공신을 한 사람이 팀 쿡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1996년 표를 보시면 파산 이유가 팔리지 않았던 컴퓨터 재고 때문이었거든요. 이 쿡은 90일치가 쌓였던 애플 제품의 재고를 10일치로 줄이는 혁명을 이뤄냅니다. 그것도 불과 2년 만에 그를 왜 관리의 천재로 부르는지 스스로 증명을 해준 셈이고요. 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던 게 첫 직장이 12년간 IBM이었고 그 다음이 컴팩이었는데 컴팩에서 재고 관리랑 부품 조달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날개를 달고 엄청 잘 나갔던 인물이었는데 이때 이제 애플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애플을 함께 잡스와 살리게 됐죠. 팀 쿡에게 남다른 원동력이 있었는데 네. 극단적인 새벽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새벽형 인간이신가요? 저는 새벽형은 아니에요. 밤형도 돼가지고 야생도 돼서 밤낮으로 안 가리고 일을 하니까. 네. 네, 근데 팀 쿡은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매일 새벽 3시 45분에 눈을 뜨고요. 3시 45분. 네, 그리고 애플워치를 눈 뜨자마자 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메일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700개에서 800개 정도는 많이 오는데 이걸 다 읽을까 싶지만 정말 꼼꼼하게 다 읽고요. 그리고 메일 확인을 다 하면은 새벽 5시쯤 되는데 운동을 하러 또 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식단 관리 엄격하고 거의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시리얼 먹고 아몬드 우유, 기름기가 적은 베이컨이랑 달걀 흰자 등을 즐겨 먹는다고 해요. 팀 쿡은 네. 재고 관리도 잘하지만 자기 관리도 잘하는 거네. 오. 그렇죠? 이게 제가 한 가지 TMI이긴 하지만 팀 쿡이랑 같은 과 출신입니다. 네. 역시 CEO들은 그 꼴이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사실 되나요? 산업공학과라고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 보시는 분 중에 나도 산업공학과다라고 하시는 분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팀쿡도 산업공학과고요. 산업공학과에서 배우는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재고 관리예요. 그래서 생산 관리, 재고 관리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학부 때 배운 것을 뭐 활용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애플의 재고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산업공학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미래의 듭니다. CEO. 네, CEO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준비해야 실제로 된다. 산업공학과 출신의 CEO도 꽤 많아요. 카카오의 저도 김범수 회장도 대학을 그렇고 다시 가야 굉장히 되나요? 많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때 당시 외신들의 평가는 좀 어땠나 봤더니 처음보다는 많이 바뀐 분위기였어요. 포춘의 이코노미스트 아담 라신스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The genius behind Steve. 스티브 뒤에 있었던 천재. 스티브 아하. 잡스 배우의 천재라는 글인데 이 글에서 쿡에 대해서 침착하고 절대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고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꼼꼼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쿡은 맡은 일에 관해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지만 카리스마, 독선, 직감으로 묻히는 잡스와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팀 쿡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애플에게 2024년 그러니까 올해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투자은행들에서도 애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고 목표 주가도 하향했고 비전 프로도 새롭게 딱 출시를 했는데 이거 뭐 고글도 아니고 이거 쓰고 다닐 수 있어라는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이 나왔고 맞아요. 애플카까지 나온다 해서 정말 나오길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안 나오고 드랍했죠, 비즈니스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 애플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은 중국에서 아이폰이 안 팔리기 시작한다는 팔렸죠. 것부터 네. 시작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이폰 쓰지 마라 이런 맞아요.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제 실적도 둔화되고 그리고 비전 프로도 뭐 영 안 팔리는데 뭐 반납 많이 하던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또 애플카도 이제 그만한다고 그러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뭐 AI는 하는 거야, 마는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비관적인 의견들이 많았죠. 맞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AI에 관해서 딱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외신이 이렇게 나왔는데 AI 지각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하.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에서 올해 초입니다. 1월 24일 날 애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애플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이런 폐쇄 생태계가 이제는 오히려 애플의 발목을 더 잡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간 폐쇄 생태계를 구축해왔던 왕국을 읽어놨는데 그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징조라는 건데 애플의 폐쇄 생태계를 워드 가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략은 매우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소위 전환 비용을 높이는 방식인데 울타리 처진 정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인이 손님을 초대해서 울타리 정원 안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꽃이나 뭐 시설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울타리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뒤에 좋은 꽃이 있고 예쁜 것들이 있지만 거기를 보지 못하고 안에서만 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T 용어로 사용될 때는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업자들이 미리 자신들이 준비해 놓은 것만 제한 해서 쓸 수 있는 이 폐쇄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울타리 쳐진 정원이라고 비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 당국들도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는데 애플은 그동안은 가볍게 피해 갔었잖아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내왔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중국 쪽에서도 애플 하드웨어 판매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이걸 애플도 인지를 했는지 구독 서비스, 뭐 수수료, 서비스 매출을 확대하는 전략들을 메꿔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처지는 애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애플 성공이 이끈 폐쇄적인 생태계 이제는 최대 골칫거리다. 골칫거리다라고까지 단어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신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아이폰을 쓰든지 아니면 갤럭시를 쓰든지 어디 가서 앱을 다운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앱이 어딘가에 올려져서 지금 팔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앱을 만들어서 저기 올려서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진영 가서도 저 여기서 장사할 건데 좀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아야 되고요. 애플에 가서도 또 저 여기서 장사해도 됩니까?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애플에서 허락받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폐쇄적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되는데 진짜 꼼꼼하고 정말 까다롭게 정말 이상한 거 뭐 음란물이가 절대 안 되고 정말 폐쇄적으로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이제 통화 녹음도 안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폐쇄적으로 좀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약간 열린 듯 아닌 듯 막 이런 게 굉장히 미묘하게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의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반면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저거 아니다. 이상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하니까 소리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폐쇄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맞아요. 있었던 애플의 전략이 AI 시대에 맞아서 어떤 식으로 전환될 것이냐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거기가 너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번에 WWDC에서 그걸 발표한 거잖아요. 오픈 AI와의 그 협업 소식을. 그래서 웬일로 애플이 누군가와 협업을 하지 하면서 화제가 됐었고 웨드부시에서도 이번에 애플과 오픈 AI가 결합한 게 황금 알을 낳은 거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AI
리더십을 순식간에 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삼성증권에서는 온디바이스 AI에게 애플이 과연 유리할까라는 답변에는 매우 유리하다. 그것이 애플이 느긋한 이유다 오히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AI 모델은 일정 기간 지나면 상향 평준화될 거고 이미 오픈소스로도 상당 부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모델에서 차별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경쟁력은 데이터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고 충성도 높은 고객 데이터를 배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에서 이 애플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 오픈 AI 부분에서도 오픈 AI가 애플 유저의 데이터를 확보했을까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여기서는 입장을 표명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챗 GPT는 시리와 밀접하게 통합돼서 운영이 되긴 할 텐데 애플은 애플 유저만을 위한 폐쇄형 클라우드를 운영할 예정이고 오픈 AI는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준용하여 유저가 필요할 때만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고 데이터를 확보한 애플이며 보안 정책을 변경으로 메타의 광고 매출에 영향을 주었듯이 애플이 언제든지 제3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보안 정책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픈 AI 그리고 애플은 이별이 예고된 임시 파트너다. 라고 표현을 한 단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두 진영 간의 싸움이 이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오픈 AI가 진짜 잘하는 것 같죠. 그쵸. 그리고 너무나도 뛰어난 챗 GPT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따라하는 것도 나오는 거고 맞아요.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뭐 챗 GPT가 뭐 어떻게 모르겠고 솔직히 우리가 쓰는 그런 제품은 네. 사용하기 편한 게 짱이에요. 맞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UI, UX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플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사용하기 편해서거든. 그러니까 AI가 들어온 사용하기 편한 애플 기기 이런 게 좀 의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가 이 기기 안에 너무 있다 보니까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긋하다라는 표현이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스케줄 정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이 시리 같은 이거 뭐지 인텔리전스가 그쵸. 오늘 스케줄에 있는 시간표랑 여기 있는 다른 거랑 다 조율해서 알아서 데이터 안을 조율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팀 쿡이 오늘 11일 날 올린 게 We're 네. excited to bring Apple Vision Pro라고 했는데 애플 비전 프로가 있었잖아요. 아. 그동안 좀 뜨뜻미지근한 네. 반응을 보여왔던 애플 비전 프로가 만약에 애플과 오픈 AI 여기에다가 비전 프로까지 합해지면은 과연 어떤 시너지를 불러올지도 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의 핸드폰이든 아이패드든 이거는 다 터치로 우리가 인간이 기계한테 정보를 주거나 명령을 할 때 터치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말로 하게 될 건데 이 말을 알아듣기에는 얘가 좀 뭔가 둔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필요 없고 그러면 디스플레이와 말을 알아듣는 어떤 기기를 상상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갖다가 놓은 게 비전 프로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접목시킬 건지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글 모양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쓰시고 계신 안경 같은 그런 모양으로 모양으로도 훨씬 갈수 있겠죠. 간소화될 테니까 나중에는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애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이거 살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시비를 겁니다. 어허. 머스크의 말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플이 자체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오픈 AI가 사용자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다. 아니 무슨 자기가 AI도 못 만들면서 무슨 정보를 보호하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픈 AI에 넘겨주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전혀 알 수 없지 않냐. 그냥 당신들의 데이터를 팔아 넘기는 것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 대표님께서도 보내주셨던 이 애플과 그리고 데이터가 있고 아이폰에서 빨아먹는 그 코코넛. 그러니까요. 그 옆에 오픈 AI.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Here's the problem with agreeing to share your data. 이게 문제다. 너희가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동의한 데 있어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Nobody actually reads the terms and conditions. 아무도 그 세부적인 내용과 조건들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동의를 하되 누가 이 조건들을 다 읽냐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래서 일단 일론 머스크는 부정적인 걸로 네. 이 소식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그 전에도 그랬잖아. 우리 무슨 뭐 테크할 때 뭐 읽어봤어?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도 지금 XAI 만들어서 지금 사업해야 되는데 어디서 데이터 얻어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쟤네들 둘이 합쳐가지고 진짜 정말 어떻게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까지 경계할 정도로 이 두 강하다. 진영이 합쳐진 게 너무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든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저는 그 경계한다라는 게 느껴졌던 게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네. 테슬라는 스마트폰을 만들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아하. 하더라고요. 이 테슬라만의 스마트폰인데 네. 그럼 애플도 스마트폰을 만드니까 근데 그게 아하. 다 결합이 된다면 애플도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It's not out of the question. 그러니까 질문 밖에 정말 질문 뭐라고 해야지? 터무니없는 질문 아닙니다. 맞아. 뭐 이런 거네요.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니다라고 실제로 써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맞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가능성을 높여줬다라는 그래. 거죠. 왜냐하면은 모건 스탠리의 입장은 자동차는 전화의 연장선이고 전화는 자동차의 연장선이다. 그야말로 자동차와 휴대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머스크가 그 소송 취하까지 했잖아요. 네. 오픈 AI와 샘 얼트먼의 영리 사업을 중단하고 AI 기술을 오픈 소스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심리 전날 하루 전날 머스크 쪽에서 소송 취하를 하면서 뭔가 신뢰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하. 이 발언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거 너희 정보 팔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줬지만 정말 이게 머스크가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경계심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편으로 증명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와 애플의 협력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이게 너무너무 참 흥미진진해요.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다행히 주주 보상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좀 막 그 오랜만에 X에다가 하트 뿅뿅 해가지고 고맙다 진짜요? 이런 걸 날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론 머스크한테도 좋은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애플을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차갑게 냉정하게 부러운 시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을 일론 머스크라고 한다면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죠. 그쵸. 제 2의 버핏이 있다면 제 1의 진짜 버핏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보시면 네. 2024년에도 여전히 애플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비중을 줄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전히 기업 전망에 대해서는 좋고 밝게 바라보고 있고 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매각했다라는 이유 이거 좋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의문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직접 팀 쿡을 초대하기도 했더라고요. 버핏이 팀 쿡 CEO를 세계 최고 경영자 중 하나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fantastic manager, 정말 완벽한 엄청난 매니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각별한 사이라고 느껴지는 게 팀 쿡 CEO가 버핏에게 또 간간히 조언도 구하더라고요. 취임 5주년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내가 마스터마인드, 그러니까 조언가 그룹으로 꼽는 대상자 중에서 버핏을 포함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자기는 버핏에게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든 이후로 좀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팀쿡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겠어 사람이. 그쵸.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 해결 안 돼.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그래 버핏 할아버지한테 해야지.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버핏 할아버지가 팀쿡에게 해줬던 굉장히 많은 조언 중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에요. 맞아요. 야, 너 돈 남아서 그 돈 가지고 더 많이 돈 벌 수 없으면 그냥 주식을 사.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맞아. 이런 자본 배분과 관련돼서는 진짜 워런 버핏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킨 대로 많이 했다라는 얘기들도 실제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잘 말도 들었고 그래서 그 폴더블 폰 삼성 거를 쓰던 버핏이 이제 아이폰을 선물 받아서 쓰게 됐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버핏이 이제 팀쿡한테 배우긴 해요. 팀쿡이 알려줘요. 아이폰을 어떻게 쓰는지.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I went out to California. 내가 캘리포니아에 갔더니 Tim Cook was very patiently spent hours trying to move me up to level of the average 2-year-old. 팀 쿡이 저를 평균 2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몇 시간 동안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didn't quite make it. 그런데 결국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팀 쿡과 애플에 대해서 알아봤고 애플 TMI가 조금 있는데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애플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네. TMI가 뭐가 있습니까? 먼저 그럼 질문식으로 한번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맥킨토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맥킨토시. 네. 이게 뭐예요? 맥킨토시는 4개 앞글자를 딴 건데요. 맥킨토시 자체가 보이시는 것처럼 사과 품종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맥이 이런 뜻이었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이시면 지금 이것도 네. 맥이 있지만 사과가 원래는 다 배 물은 거 같잖아요. 그죠? 네, 원래는 다 하나의 사과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베어문 사과가 된 이유 중 하나가 그 원래 하나로 되면 이게 체리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좀 다른 과일 같기도 해서 이렇게 베어 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얘기도 있죠. 네, 그 영국에서 컴퓨터 네.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과를 베어 먹고 자살했다 이런 얘기가 네. 있거든요. 그거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네. 두 번째는 네. 스타워즈 그리고 나이브즈 아웃 보신 분들 아실 텐데 하신 감독이 라이언 존슨이거든요. 네. 오른쪽에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분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애플 측에서 이런 요구를 했어. 무슨 요구였냐면 영화를 보면 항상 악당이 있고 네. 그리고 착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너네가 아이폰 써도 되는데 악당한테는 아이폰 쓰면 안 된대. 네? 근데 이거는 확인을 이제 CNBC에서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네. 답변을 주지는 않았대요. 근데 영화를 네. 실제로 보면은 악당에게는 아이폰이 없긴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이폰은 악당에게 사용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좋은 네. 이미지를 구축해야겠다 이거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는 숫자입니다. 숫자. 이게 뭘까요? 생각 조금만 해주세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예요? 공통적인 것은 모든 애플의 광고는 2010년 이후부터 9시 41분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광고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 가져왔거든요. 그 영상 지금 재생을 해주시면 거기서 최근에 아이폰 16 광고에서도 9시 41분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거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이거 너무 궁금하다. 왜 그래? 원래는 9시 아이폰 1이 9시 40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분 늦춰졌어요. 42분이었나? 아무튼 1분이 차이가 나요, 지금은. 그리고 애플 워치는 달라요. 애플 워치는 9시 9분이에요. 보통 시계는 좀 가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광고를 할 때 10시 10분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애플워치는 9시 9분인 이상한 신기한 매력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네요. 무슨 네. 내용인지. TMI인데 너무 재밌네. 네, 그리고 왜 또 그런 하나. 건지 안 가르쳐주니까 더 재밌네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폰의 이 녹음 기능이 표시가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네. PD님께서 제가 이 사진 가져왔는데 네.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파장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 집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녹음으로 애플이라고 하시면 똑같은 모양의 파장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애플이라고 녹음하면 나오는 파장이 바로 음성 메모에 나오는 이 아하. 애플의 그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폰 사파리에 들어가면 읽기 목록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 그 페이지인데 이 안경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은 바로 스티브 잡스의 안경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아. 참 그 작은 그 TMI인데 깨알같이 이게 되게 재밌네요.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니. 그리고 이런 진짜 생각이 마지막으로 드네요. 네. 애플이라는 기업명에 맞게 애플 다니시는 분들은 평생 사과가 무료예요. 아, 그래요?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질려서 안 먹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애플의 WWDC 행사 이후로 애플의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 팀 쿡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애플 사요? 쿡 자신도 인정을 하듯이 잡스를 대신할 인물은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쿡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잡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읽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팀 쿡을 믿습니다. 갑자기? 애플 주가 잘 갈 거라고 믿고 네. AI 생태계의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은 애플이 항상 뒤늦게 제품들을 대중화될 때쯤 하나씩 그렇죠. 출시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빵빵빵 터뜨렸단 말이죠. 늦게 와놓고 저 잘해서 얄미웠죠. 좀. 그렇죠. 이게 한번 시장 분위기 보고 될 때쯤 팡 하긴 터뜨려서 잘 그렇죠, 됐단 그렇죠. 말이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고점이긴 한데 네. 더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저는 뭐 한 달 전에 이미 사가지고. 그러니까요. 여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더 사시고요. 부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애플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재밌게 풀어봤는데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지만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